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잔소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과제 사진을 너무 여러분들이 대충 찍어서 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요 정도로 찍어서 내요. 사진이 뒤집혀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옆으로 돌아가 있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숙제가 다 나와 있지도 않게 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좀 정성 들여서 찍어주시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한마디를 좀 더 보태자면은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 제가 댓글 다는 거 알고 있나요? 설명을 사실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렇게 선생님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지금 사례 하나를 달아놨는데 여전히 이 친구는 수정을 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친구인데요.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해줬고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들어가서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 온라인 학습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미친듯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루에 과제 2개씩 냈었죠. 그죠? 하루에 과제를 2개씩 내면 여러분들이 70명 정도 되니까 나는 140번 채점을 해야 돼요. 하루 안에.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댓글을 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좀 공부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자기 과제 제출했던 거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어떤 댓글이 달려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생님 저는 댓글이 없는데요. 그 친구들은 댓글이 없는 경우에는 잘 한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안 단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전기와 자기. 이번에도 세 번째 단원 그대로 가요. 지난 시간에 저항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전기 저항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제 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 이름을 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전류와 전압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저항, 전류, 전압, 저항, 전류, 전압 얘네 세 개의 관계를 묶어서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옴입니다. 옴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전류와 전압, 저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옴이 밝혀내게 됐어요.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전류가 전압과 저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일정한 상태로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할 것이고요. 반대로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 니크롬선의 길이가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선생님 이거 안에 I, V, R은 이거 도대체 뭔가요? 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따라오시죠. 뭔가 많이 본 그림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두둥등장이라는 롤의 어떤 뮤직비디오라 그래야 될까요? 그 부분이죠. 근데 두둥등장 여러분들이 줄여서 이제 이렇게 쓰죠. 그죠? 왼쪽이 원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은 뭐예요? 이걸 줄인 약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과학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전류 이렇게 풀네임으로 다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I라는 기호로 바꿔서 표기를 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어떤 식으로 약어로 만들어서 표기를 하는지. 첫째로 전류입니다. 전류의 원문은 굉장히 길어요. Intensity of current. 다시 Intensity of current예요. 굉장히 길죠, 그죠? 이거를 과학자들이 매번 일일이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앞 글자인 I만 따다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양 학문인 과학을 공부를 할 때는 이 약어 I로 표현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류는 우리 앞으로 대신에 I라고 쓰기로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단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위. 전류의 단위 뭐예요? 전류의 단위 뭐예요? 암페어였죠. A라고 쓰고 우리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A라고 쓰고 너니 A라고 읽더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암페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럼 I의 단위는 뭐예요? I가 전류니까 전류의 단위를 물어보는 거 곧 I의 단위를 물어보는 거죠. I의 단위도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I라고 쓰고 뭐 30암페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30암페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암페어라는 이름은 왜 생겼느냐, 이 앙페르라는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앙페르라는 사람은 뭘 한 사람이냐면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류하면은 이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가 됐고요. 앙페르라는 사람은 과학자이자 수학자였어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전자기하학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맥스웰의 굉장한 극찬을 받았고요. 근데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본인의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제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 공개 처형 당하는 장면을 자기 어릴 때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야 됐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굉장히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앙페르의 유언이에요. 마침내 나는 행복했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본인의 이제 이 전기적인 업적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스스로 만족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불우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이겨내 나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압입니다. 전압은 영어로 볼테이지라고 써요. 근데 이 전압은 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게 원문도 볼테이지고요. 단위도 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 V는 약어를 의미한다. V라고 쓰고 보통 우리 전압이라고 읽고요. 그 뒤에 단위인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써줄게요. 전압이 뭐 3볼트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이거 대신에 어떻게 써도 되느냐? V는 3볼트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이거 표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왼쪽은 이거는 이제 전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전압. 오른쪽에 이 숫자가 붙어 있는 V는 여러분들 저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약어와 단위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막 혼동해서 섞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볼트라는 단위도 누가 만들어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예, 볼타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볼타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썰을 좀 들어보면은 일단 최초의 전지를 만든 사람인데 최초의 전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굉장히 모자란 아이였어요. 언제까지 모자랐느냐? 4살 때까지 자기가 말을 못했어요. 보통 4살이면 옹알이라도 하는데 이 친구는 말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굉장히 늦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모자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자가 되어서 나중에 인정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재밌는 점이 이 사람은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대학교 갈 때쯤에서 물리에 꽂혔어요. 그래서 갑자기 물리교사로 테크트리를 갈아타게 됩니다. 신기한 사람이죠.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 세대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1 때 여러분들의 진로는 정해집니다. 내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1 때 여러분들의 진로는 정해집니다. 무슨 과목을 들을 건지, 어떤 동아리를 들을 건지,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어떤 독서 기록을 남겼는지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대학을 갈 건지가 정해져요. 무슨 과를 갈 건지 정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준비를 굉장히 잘 해놔야 돼요. 네, 요거는 또 계약하면 내가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해줄게요. 예. 전제를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됐느냐? 갈바니의 개구리 다리 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이 갈바니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구리 다리 실험 언제 한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갈바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볼타한테 자기가 실험한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2개의 종류가 다른 금속을 가지고 개구리 몸에다 연결했더니 개구리 다리가 죽었는데 막 다리가 펄쩍펄쩍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갈바니가 야! 이거는 동물 몸에서 전기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볼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물 목에서 전기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꿨느냐? 얘 때문에 전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 때문에 나는 거라는 거죠. 이 금속 2종류의 다른 금속 때문에 전기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볼타가 이런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싶죠? 이게 건전지예요. 네, 이게 무슨 건전지예요? 이게 무슨 호떡 같은 거 잔뜩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초의 전지입니다. 보면은 종류가 다른 금속판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젖은 헝겊으로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화학전지다. 최초로 만든 화학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덕분에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 어떤 배터리 들어가죠?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죠. 화학 배터리의 시작이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레지스턴스라고 불러요. 레지스턴스. 원문은 이렇게 긴데 이렇게 쓰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앞 글자인 R만 따다가 쓰기로 했어요. 저항의 단위는 아까 말했듯이 옴의 법칙을 발견한 옴을 쓰기로 했고요. 다시 한번 말하면 R의 단위 뭐라 부를 수 있다? 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R은 15 옴이다. 참고로 이 기호는 오메가 기호입니다. 오메가. 시계 브랜드 중에 오메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고기 기호랑 똑같습니다. 오메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이 성격이 좀 더럽게 생겼죠. 그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생겼어요. 수상화를 그렸는데 오메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대학 입학하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교사로 바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이제 대학으로 돌아와가지고 학위를 받아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6년 뒤에 대학으로 돌아온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3 졸업을 했어요. 6년 동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요. 그러면 벌써 26인가요, 여러분들? 25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6년 만에 대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강사를 취업을 해요. 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본인의 출중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 수학을 동시에 이제 하면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또 동시에 수리 물리학을 이제 독학을 하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실험 장비를 구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7년 동안 또 열심히 구비를 합니다. 그럼 학위 취득하고 대학도 다녀야 되지. 벌써 한 30대 중반이 넘었겠네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전자기 실험에 몰두를 해서 오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메 법칙은 귀납적 실험의 연구 결과예요. 귀납적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험을 말 그대로 일일이 다 해보는 거예요. 전선 하나를 놓고 1V, 2V, 3V, 4V, 5V, 6V, 7V 계속 이렇게 가하면서 전류를 다 측정해 본 거예요. 그 다음 또 전선 길이를 2배로 늘려서 또 다시 1V, 2V, 3V, 4V 반복. 말 그대로 노가다로 실험 결과를 알아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귀납적 실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I는 R분의 V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죠. 예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니크롬선 A가 있어요. 니크롬선 A의 저항은 35옴이고 전압은 15V였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니크롬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오메 법칙으로 구해봅시다. 오메 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압 몇이에요? 15이고 저항은 30이죠. 그럼 전류는 몇이다? 0.5 암페어이다. 암페어. 단위 빼먹으면 안 됩니다. 0.5 암페어이다. 다음 예시 2번 한번 봅시다. 니크롬선 B가 있었어요. 이번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알고 있어요. 저항 몰라요. 이때도 오메 법칙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은 I는 여기 써줄게요. I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전류 알고 전압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넣어 볼 수 있고요. 채워놓은 결과 저항을 좌변으로 옮겨오고 O를 부모로 옮겨오게 되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의 결과로 우리는 4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R은 4옴이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숙제 안내입니다. 58페이지에 스스로 점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특히 이제 2번 문제의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꼭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답만 쓰시면 제출하지 않은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충 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추가 과제를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잡서를 하느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담백한 수업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로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